정부가 주 단위로 관리했던 연장 근로 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적을 때는 줄어드는 방식인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을 개편해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지금은 한 주 40시간에 12시간 연장 근로를 더해서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쉬게 해주자라는 취지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바쁠 때 많이 일해서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플러스시켜서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처럼 적용이 된다면 열심히 일하고 제주도 한 달 살기 같은 장기 휴식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정부는 금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6월쯤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추첨한 로또 복권 1057회 2등 판매자가 총 655명이 나왔는데 그중 한 판매점에서 2등이 한꺼번에 103건 당첨이 되면서 온라인이 온종일 로또 조작설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슈와 함께 같은 아이디의 어떤 한 사람이 5년 동안 스피드키노, 캐치미, 트리플럭 등의 전자복권에 329번이나 당첨됐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JUN 별별 숫자 형식의 아이디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5년 동안 총 329회 당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뒤에 숫자는 0부터 9까지로 돌려쓰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놨는데 해당 누리꾼은 아이디의 주인공이 전자복권으로 매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의 당첨금을 탔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은 어떻게 매번 같은 사람만 당첨이 되냐, 계정당 구매 한도가 10만원인데 확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운영사인 동행복권 측은 당첨자 보호를 위해 아이디를 축약해 포기한다며 설명을 했지만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할 만한 해명이 아니어서 복권 조작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고공인지 속에서 식당 소주 맥주값이 급등을 하며 외부 주류 반입이 가능한 콜키지 프리식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만 제공을 하던 콜키지 프리는 최근에 삼겹살집이나 국밥집 같은 서민 음식점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키지 프리식당이 인기를 얻으면서 콜키지 프리식당 맵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식당들의 메뉴판 하단에 외부 주류 반입 콜키지 무료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걸 종종 볼 수 있는데 손님이 주류를 가져와서 추가로 내는 비용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콜키지 프리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식당들의 소주나 맥주 등의 주류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이처럼 콜키지 프리를 내세우는 국밥가게, 냉면가게 등의 일반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발표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중 아직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가운데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1개월 정도 방역 상황을 살펴본 후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 내용 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고 다수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대중교통, 의료기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7일 격리 의무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에 대해서 조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된다면 남은 대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입니다. 전문가들은 개학 영향이 있는 이번 3월달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없다면 남은 마스크 의무까지 자율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 1월 30일 대중교통,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밀집 지역 등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오는 5월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되고, 또 빠르면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역시도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 상품은 1년에 2번까지 갈아탈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의 마이너스 통장, 직장인 대출, 카드론 등 개인 신용대출만을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었는데, 이번에 한 발 더 나아가 주담대 상품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관련 인프라에 50개 이상의 금융회사, 20개 이상의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며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따라 플랫폼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중개수수료 최고 수준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 비교 플랫폼과 함께 국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 이전 등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주담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 그리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청담동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세론은 지난 8일 법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했었습니다. 김세론 측 변호인은 김세론은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며 사고 이후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고, 이날 재판 후 근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던 김세론은 재판 과정에서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세론이 선임한 법무법인 중 한 곳은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며, 이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김세론의 변호를 맡고 있는데, 해당 변호사는 대검 형사 1, 2과장과 인천지검 형사 5부장 등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은 8일 열린 공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며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세론의 변호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고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내용을 보며 어린 나이에 못된 것만 배웠다, 연예계에서 범죄자는 퇴출되어야 한다, 생활고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김세론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